이 정도면 거의 꼴찌일 것 같아요. 자, 어디로 할까요? 쉬운 거 어? 쉬운 거 해야 되나요? 어? 쉬운 거 해야 아이, 물론. 작용 반작용 구분을 못 하겠어요. 누구하고? 힘의 평형하고? 네, 약간 잘. 허! 이럴 수가. 자, 작용 반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지. 잔잔한 물결에서 배가 있다 또는 뭐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배를 A배라고 하고 이 배를 B배라고 하자. 이때 A배를 B배가 당기고 있지. 어떤 힘으로? FBA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A도 동시에 B를 당겨서 FBA라는 힘으로 AB라는 힘으로 B를 당겨주고 있다라고 얘기해. 이때 두 힘 사이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갖는데 FBA라는 힘은 마이너스 FAB라는 힘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긴즉슨 이렇게 얘기해. 요 힘은 우리 말로 써보는 게 좋아. 얘는 B가 A를 당긴다야.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A가 B를 당긴다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구분하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주면 돼요. 반면에 힘의 평형은 어떻게 나타내집니까? 여기 한 물체가 있어요. C가 있다라고 하자. 이 C를 A가 당긴대요. FAC로 나타내죠. 반면에 반대쪽에서 B가 C를 당긴다라고 해요. B가 C를 당긴대. 이때 C에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면 FAC 더하기 FBC가 뭐가 된대? 합이 0이 된다라고 표현해. 힘의 평형 관계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얘도 이름을 적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A가 C를 당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얘는 B가 C를 당긴다. 이때 얘는 뭐가 같아? 목적어가 같죠. 이해해요? 그래서 목적어가 같다라고 기억해도 이걸 힘의 평형 관계라고 얘기해. 그래서 힘의 평형 관계, 작용, 반작용 묻는 문제는 가급적 안 내주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말로 풀어서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는지 아니면 목적어가 같은 것인지를 한번 찾아주시면 쉽게 파악해 주실 수 있겠죠. 근본이 되는데 이거는 수능형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과거에서는 출제가 좀 힘들지. 또 효빈이가 수능형 문제 굉장히 세다. 또요. 아무거나. 응, 대웅이 뭐? 왜 오늘은 바카스가 없어? 네? 오늘 왜 바카스가 없어? 벌써 먹었구나. 아, 모셔놓고 있어? 귀한 거라? 아, 저 나이에 바카스 먹기 참 힘든데. 엄마한테 박스로 사다 놔달라 그래. 집에 싸잖아. 박스 사면 훨씬 싸. 어? 이미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 왜 학원에서 나한테 뻥을 치지? 익현이가 안 왔는데 왜 다 온 걸로 돼 있지? 밖에 익현이 서 있디? 네? 밖에 익현이 서 있든? 아니.
점점 뻥만 느는 것 같은데. 실성으로 하나씩 자, 예? 지난번에 풀어주지 않았니? 안 풀어줬니? 자, 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켜서 볼 수 있는데 질량이 얼마짜리지? 얘가 2, 3. 여긴 마찰계수 얼마래? 0.1. 운동 마찰계수만 주어졌지. 여기는 운동 마찰계수 얼마래? 0.2. 2. 얘는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주어진 문제를 일단 한번 보고 얘를 파생시킨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지금 얼마 힘으로 당기고 있죠? 20N. 자, 이렇게 당기고 있다라고 해. 일단 자, 여기에 사이에 작용 마찰력을 한번 살펴보자. 얘를 당김으로써 줄이 얘를 못 가게 뒤로 당겨주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 물체를 T로 당기니까 이 물체는 뒤로 안 가려고 하는 마찰력이 작용하겠지. F1이라는 힘이 작용해. 자, 이때 F1이라는 힘은 얼마가 됩니까? 위에 있는 질량을 M1이라고 한다면 μK 곱하기 M1G라는 힘을 갖겠죠. 자, 한편 바닥과도 마찰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얘는 앞으로 가라는 걸 뒤로 방해하겠지. F2라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F2는 수직항력이 전체 자기 위에 있는 전체 무게만큼의 수직항력을 받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μK 프라임 곱하기 M1 더하기 M2G가 돼버리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마찰력은 각각 얼마가 되나? 0.1 곱하기 20이니까 얘는 2N이 되겠지. 자, 얘는 0.2 곱하기 5 곱하기 10이 돼버리겠지.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10N이 됐다라고 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마찰력을 합쳐주지 말고 누구누구 사이의 작용 마찰력, 누구누구 사이의 작용 마찰력이 각각 얼마이다 라고 써주는 게 좋아. 자, 이렇게 당겼을 때 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보자라는 게 두 번째 문제지. 자, 그렇다면 얘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네. 먼저 위의 i에 대해서 자, t-f1이라는 값은 2 곱하기 a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20 빼기 t 빼기 f1 빼기 f2라는 값이 얼마가 돼? 얼마? 3a가 되겠지. 알짜 힘이야. 자, 그렇다면 두 녀석을 더해보자. 자, 더하면 tt 주어지지. 자, 얘는 20 빼기 합치면 얼마가 돼? 4 빼기 10 이라는 값이 얼마? 5a가 되겠죠. 자, 그럼 이 합이 얼마가 돼? 6이 돼버리네. 이게 돼버리겠지. F1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F를 어디? 두 번째. 두 번째? 얘는 이쪽 방향으로 마찰이 작용하잖아. 내가 표시를 안 해놨구나. 작용, 반작용.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파생시킨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 문제를 파생시킨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죠. 첫 번째 경우 조건은 똑같다라고 할게.
아, 똑같은데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돼 있대. 자, 이때 얘에 대한 정지 마찰 계수를 뭐라고 할까? 0.2라고 할까? 2kg이야. 자, 여기에 대한 정지 마찰 계수는 0.3이라고 해볼까? 2kg, 3kg이야.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힘을 당겨줍니다. 힘을 줘서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최소한에 있는 힘은 얼마가 되는가? 라는 문제. 자, 그렇다면 여기는 정지마찰 계수의 최대 정지마찰 계수가 구해지겠지. 최대 정지마찰 계수는 얼마가 돼버리지? 최대 정지마찰 계수는 얼마 됩니까? 윗부분은 0.2 곱하기 2 곱하기 10이 돼버리니까 얼마? 4N이 되겠죠. 아랫바닥에 나타나는 최대 정지마찰력은 0.3 곱하기 전체 질량이 5 곱하기 1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15N이 될 거야. 자, 이 장력은 위에 아이에게만 영향을 주지? 맞아? 따라서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가 돼 버립니까? 두 힘의 합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되죠? 19N이 되겠지. 이해해? 이때 나타나는 줄의 장력은 마찰력과 똑같겠지.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똑같은 조건으로 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 얘가 2kg이지 얘는 3kg이야. 똑같이 정지마찰 계수 똑같다라고 얘기할게.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서 움직일 거야. 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가 될까라는 문제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내주지? 얘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줄이 당기겠지. 그럼 얘는 안 움직이려는 힘이 나타나겠지. 얼마 힘이 나타났어? 4N이 나타났잖아. 자, 한편 줄은 이쪽으로 당겨. 그리고 또 이쪽으로 4N이 나타나지. 그리고 이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 15N이 나타나는 거야. 자, 이때 위의 식에 살펴보면 T는 누구와 같아? 4N과 같겠지. 자, 그렇다면 아래에 나타난 힘 F는 최소한 누가 돼? 15N 더하기 4N 더하기 또 4N이 되겠지. 장력이 4N.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23N이라는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원래 오리지널 문제인데 학교에서 변형을 시킨 문제지. 이해해요? 특히 마찰력 나오면 층층이 쌓아놓고 나오는 문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냥 땡겼을 때 또는 위에 거 땡겼을 때 또 비스무하게 땡겼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돼. 마찰하면 되게 쌓아놓는 문제들이 많아. 단독으로 나온 문제보다. 단독으로 나왔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활용해갖고 문제 개 더럽게 푸는 문제들이 많고. 이해돼요? 또 다른 질문. 숙제는 입학한 다음부터 드릴게요. 뒤지게 풀어보세요. 일단 나갈게. 지난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답지를 안 줬지? 문제를 다 잊어버릴 것 같아갖고 문제하고 새로 복사해갖고 새로 묶어줄게요. 그 다음에 연력학 과정에서 연력학적 과정,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한꺼번에 해줄게요. 그게 90문제 정도 나갈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모형 쪽 있지? 그거 나간 다음에 그거 다 끝나고 새로 처음부터 앞에부터 문제를 다시 드릴게요. 수능형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워. 그 부분을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야. 1학기 때는. 근데 1학기 때 중간고사에서 그렇게 끝날지 기말고사까지 갈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어. 학교 선생님들이 매번 다르게 하셔가지고. 다음 질문. 이현이 왜 안 왔지 오늘? 이현이 소식 아는 사람. 도훈이 왜 안 왔어?
친구한테 똥 싼다가 뭐야?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소리 하겠지만 자의를 겁내 많이 풀어봐라. 통상적으로 자의에서 많이 냈으니까. 또 질문. 뒤적거리지 말고 빨리 대웅이 질문. 없어? 그건 힘의 평형관계잖아. 힘의 평형관계는 물리 2에서 주로 나오지. 열기관에서 열기관에서? 열기관에서 그 LN 그걸 가지고 하는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 얘기해야 되려는 거지? 자, 연력학적 과정에서 이를 한번 살펴보자. 자, 지금 피스톤의 단면적이 A인 실리노가 피스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 이때 내부의 압력이 P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P라는 압력은 이 벽에 미쳐서 전압력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지. 전압력을 우리 힘이다라고 얘기했어. 우리 압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P라는 녀석은 어떻게? 힘을 받는 면의 넓임의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다라고 얘기했거든. 자, 따라서 F는 P 곱하기 A라고 쓰는데 얘를 그냥 힘이라고 하면 좋은데 옛날부터 얘는 전압력이라고 많이 불렀어. 힘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피선에 작용한 힘이다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자, 아무튼 이 전압력이 이렇게 돼서 얘를 이동시켰대요. 얼마큼 이동시켰대요? 델타 X만큼을 이동시켰다라고 얘기하자. 이동거리가 델타 X야. 자, 그렇다면 이 작은 구간에 얘가 한 일 델타 W는 자, F 곱하기 델타 X가 1의 정이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지. 자, 얘는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A 곱하기 델타 X를 뭐라고 해? 델타 V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연력학적 1에서의 W는 P 곱하기 델타 V다라고 써줄 수 있어. 얘를 극한을 취해서 아주 작은 값에 대한 자, 결과로 보자. dW라고 델타를 D로 바꿔주시면 돼. 자, 그럼 얘는 P 곱하기 dV라고 나타내 줄 수 있대. 자, 그렇다면 양쪽을 적분하면 1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W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dW가 돼버리고 얘는 자, PV, dV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이때 처음 부피에서 나중 부피까지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대. 그렇다면 얘네들을 상황별로 적분해 줄 수 있겠지. 여러 가지 연력학적 과정에 대해서 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등압 과정이 있어. 자, 압력이 일정한 과정인데 등압 과정은 PV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쪽이 부피고 압력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등원선을 그려주는 습관을 한번 들이자. 등원선이 없더라도 등원선 그려주면 문제를 파악하기가 좋아. 바깥쪽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지? 그 사실 이용해서 여기 등원선을 한번 그려봐봐. 그럼 등압 과정에서는 자, 여기에 있는 녀석이 압력이 일정하게 열로 변하거나 또는 반대가 되는 경우지. 일단 팽창하는 경우들만 한번 보자. 압축되는 경우는 부호만 마이너스 써주면 되니까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다라고 하면 자, 이때 부피 V1, 이때 부피 V2, 이때 압력을 P라고 얘기했을 때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1인데 이 1을 수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어. 어떻게? W라고 하는 녀석은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 PdV라고 쓸 수 있대. 자, 적분해서 P가 어때? 상수지. 일정하잖아.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얘는 P 곱하기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 dV가 되지. 이거는
그냥 계산할 것도 없는 값이지. 얘는 뭐가 돼? P 곱하기 V2 빼기 V1이 돼버리잖아. 이해해요? 이거 적분하면 V 플러스 C가 돼버리지. 그래서 적분구가 넣어주면 V2 빼기 V1이 되잖아. 그죠? 자, 또는 얘는 P 곱하기 델타 V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등 앞 과정이야. 자, 그러면 등 온 과정을 한번 볼까? 등 적 과정부터 보자. 칸이 좁으니까. 등적 과정은 델타 V가 0인 거야. 얘는 PV 그래프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까? 압력과 부피인데 역시 등온선 그려주자라고 했지. 등온선을 이렇게 그려줬대. 온도를 높여주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보자. 자, 얘는 이런 상태가 돼버려. 이게 처음 위치이고 이게 나중 위치라고 해. 온도가 올라갔네. 부피는 안 변하고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지. 연력학 제일법칙 과정까지 얘기해보면 Q라는 녀석이 얼마가 돼? 델타 U 플러스 W가 되는데 W 0인 거잖아. 그쵸? 맞아? 그럼 이게 이상기체 단원자 분자라고 하면 델타 U는 얼마가 되니? 2분의 3 NRT가 되는데 NRT의 변화량을 써줘야 되겠지. 근데 T가 안 주어졌다면, 압력 부피만 주어졌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나중값이니까 P2라고 할게. 여기는 V야. P2V 마이너스 P1V라고 써줄 수 있어. 이게 흡수한 열 에너지가 돼. 어찌됐든 얘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W가 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 자, 한편 세 번째 등적 과정을 보자. 광록이가 질문한 부분이죠. 등적 과정. 등온 과정. 얘는 온도가 일정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 그치? 등온 그래프는 보일-샤를 법칙이 성립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변하는 등온 과정이었어요. 등온 팽창을 한번 해봤다라고 할게. 자, 얘가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는 자, 이런 관계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뭐가 됩니까? 한 1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게 LN 함수가 들어가고 물리원 정규 교과에는 거의 쓰이질 않아. 오케이? 물리원 정규 교과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DW라는 녀석은 P 곱하기 DV가 돼 버릴 거고, 얘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쓰면 P분의 N을 T라고 쓰지. 학교 시험 문제는 1몰이라고 N을 1로 쓰는 경우들 되게 많다. 1몰 또는 2몰로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몇 몰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놓고 N 대신에 써주시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자, 그렇다면 W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 변했을 때 PdV가 돼버리는데, 자, 이 값은 어떻게 변해? P 대신에 P가 부피에 관한 함수로 주어지잖아. 그래서 V분의 N월 T 곱하기 dV V1에서 V2까지야. N월 T는 상수지. 밖으로 나오지. 자,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어. 자, 그리고 얘는 V분의 1 dV가 돼버리지. X분의 dx는 뭐가 돼? lnx가 돼버리지. 광록이 알아? 수학 시간 했지? ln 함수 하는 거 했지? 영진이 왜? 배우긴 했는데 어디서 쓰이는지 모른다고? 그건 이 학원에서 학원에서 안 배웠다고? 내가 수업 중에 해줬잖아. 그때는 이해하지? 풀이 과정도 알지?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그 식을 그냥 이걸 외우라고 쓰거든. 이건 ln이야 라고 외우게 쓰는데 풀 줄도 알아야 돼. 미분 접근 잘하는 방법은 모든 걸 다 증명해 보는 방법이 있다.
모든 걸 다 증명해 보면 나중에 쉬워.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뭐 나한테 물어봐 뭐. 까먹었다고? 해줘? 해줘? 이거 접근하는 거 해줘? 아, 도훈이가 모른다. 미수가 2인 로그 함수야. 이걸 ln이라고 해. 자연지수 2는 알지? 익스포넨셜 함수 몰라? 오호. 이걸 그럼 정의부터 해줘야 되나? 난감한데? 수학에서 익스포넨셜 함수 안 배웠니? 아직?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잘 들어 그럼. 응? 이거 정의식도 있고 다 있어. 다 있는데 에이, 다음 시간에 그럼 해줄게. 넌 그냥 패스. 자연지수 함수를 모른다고? 자, 되게 중학교 1, 2학년 때 보는 거 아니야? 자연지수 함수? 그치 형준아? 나도 이거 하도 오래돼갖고 난 중학교 때 처음 본 것 같은데. 자, 정확히 초등학교 때 못 봤어. 고등학교 때 보기에는 좀 익숙했고 중학교 때쯤 봤을 것 같아. 자, 뭐 책 같은 거 그런 거 안 읽니? 뭐 수학의 역사 뭐 이런 거? 응? 자연지수 함수에 대해서 책 무지 많이 읽는데, 그치? 형준아, 그치? 이게 자연지수가 성질이 되게 재밌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갖고 있어. 더군다나 뭐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이, 익스포넨셜 알파 i 플러스 1이 0이라는 식. 그것도 자연지수 함수 쓴 거잖아. 오일러 항등식 이용한 거. 자, 오일러 스승이 베르누이 아빠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살펴보죠. 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n월 t 곱하기 ln. 자, v가 되는데 v1, v2가 되지. 그럼 정적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주는 거지? n월 t 곱하기 ln v2-ln v1이라고 쓰잖아. 미수가 2인 지수함수야. 로그 함수. 성질이 그럼 어떻게 되니? 얘 성질이 어떻게 돼? 로그에 나누기니까, 로그에 빼기니까 안에 들어가면서 로그 나누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v1분의 v2가 돼. 만약에 v2가 더 크다면 얘는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갖겠지. 그래서 얘는 1을 외부에 한다. 기체가 1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v2가 더 작다라고 하면 얘가 1보다 작은 값이지. 로그 성질이 이렇게 나타나잖아. 1이잖아. 그지?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음의 값, 1보다 크면 양의 값. 그 다음에 이거 흔히 얘기해 줄 때 절대값 보호를 많이 붙여주는데, 왜? 로그는 음수에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지수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등원 과정에서의 일계산이야. 자, 이번에는 등적이 되네. 단열 과정에서의 일도 한번 살펴보자. 단열 과정을 오리지널로 하면 엄청 지저분하다라고 얘기했지. 비열비까지 얘기해갖고 설명해줘야 돼. 자, 그래서 모른다고? 뭘 몰라, 형준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점수가 그랬지, 나쁜 시기. 평균 다 하면 포지션이 뒤쪽에 있을 텐데. 자, 단열 과정을 얘기해보자. 얘는 Q가 0인 아이야. 효빈이 봐라. 이번에 1등으로 팍 치고 올라갔잖아. 몇 점이에요? 72점 몇 점이지?
아, 왜 점수를 그렇게 하냐? 30문제 주면 플러스 3점짜리 주고 플러스 뭐 10점 주고 이러면 좋은데 3.3 플러스 0.1 이렇게 했나 봐. 기본 점수 10점 줘야 되는데. 그지, 도원아? 네. 그럼 30 몇 점 될 텐데. 맞은 건 별로 없어도 기분은 좀 낮잖아. 근데 이 점수들이 학교 시험 점수로 거의 그대로 나온다. 두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물리 점수 평균이 너네가 좀 쉽게 내주시면 50점 정도 나오고 어렵게 내면 30점대까지 떨어지거든. 학년이 30점 배웠네요. 어? 이번에 학년이 30점 그러겠지 뭐. 점수가 30점 넘을 것 같은데 40점 근처 될 것 같은데. 효빈이가 팍 점수 올려줬잖아. 야, 다영이도 지금 연속 막 계속 발전하고 있지. 그렇지. 떨어지는 3인방. 여기 올라갈 데가 없어. 명인이 좀 올라갔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지. 영진이도 좀 좋아지고 있지. 도원이 좀 주춤하고 있지 요즘. 좀 올라가다가. 응? 잘하는 편이고. 경훈이 이번에 그래도 선박 많이 했지. 이번에 선박 많이 했지. 동균이 눈 다렸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해갖고 안 되지, 그지? 가장 나쁜 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거. 더 나쁜 게 뒤로 가는 거. 좀 막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 참고로 진과학 애들은 한 녀석이 너무 빤빤해갖고 연속 2번 베이커리를 쳐버려가지고 점수 다 까서 공개해줬어. 다 불러줬어. 어? 걔는 지금 합상 꼴찌야. 똥근이 합상 꼴찌야, 꼴찌. 선생님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 고등학교 때 같이 하숙집에 있었는데 같은 방 쓰는 친구애가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해. 선생님은 공부하다가 졸리면 그냥 바로 자야 돼. 오래 끌어봤자 조는 게 개선이 안 되잖아. 선생님 특성,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아예 안 해. 하기 싫은데 공부 억지로 하면 효과 하나도 없고 계속 제자리고 그때 했던 건 기억도 안 나 나중에. 하기 싫을 때 했던 거는. 그러니까 뭐 2달이고 3달이고 공부하기 싫으면 아예 안 해.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학교에 선생님 이제 학교도 막 야자 그냥 하다 말고 그냥 오고 막 이랬거든. 아, 그게 야자를 하다 말고 올 수 있는 게 진짜 자율학습이야. 단 학교에서 등은 24시간 켜줘. 밤에 늦게까지 공부해도 아무 소리 안 해. 그리고 강의실에 자기 교실에 혼자 있어도 선생님들이 학생들 모으질 않아. 모으면 떠든다고. 그래갖고 너 하던 데서 해.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돼. 3학년 교실이면. 빈 교실에 애들이 시끄럽다 그러면 옆 교실 가서 해도 상관없어. 완전 자율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아씨 하기 싫어. 집에 온단 말이야. 그래도 선생님들이 안 말려. 정규 수업 시간 다 끝났기 때문에. 억지로 잡고 이런 걸 절대 안 해. 하고 싶으면 그냥 학교에 있고 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 가. 근데 이 친구가 보통 집에 11시에 와. 닦고 뭐하고 그러면 11시 30분이지. 이때부터 책상에 앉아 있어. 책상에 앉아갖고 뭐 하는지 아니? 걔 이름 이제 우순이라는 친구인데 우순아 자. 나 좀만 더 하고 좀만 더 자고 지게. 응? 이래갖고 몇 시까지? 4시까지. 그럼 잠의 질도 나쁘지. 공부 효과 전혀 없지. 시간만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그게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진짜 나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 남들이 보면 나는 얘 때문에 맨날 노는 줄 알아. 집에 가서 11시에 졸려? 그럼 바로 그냥 쏙 들어가 자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정신이 맑아지지. 얘는 학교에서도 잔대. 24시간 헤드뱅잉 하는 거야. 공부 효과 전혀 없어. 진짜 하고 싶을 때 공부를 쫙 쳐갖고 하는 게 가장 효과 좋은데 그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잠이 많아.
쉴 새 없이 눈을 껌뻑껌뻑. 전혀 효과 없다. 자고 싶을 때 자야 돼. 그치 도원아? 넌 너무 자서 그렇지. 어? 그래프요? 그럼요. 첫 번째 운동의 기술은 그래프 문제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래프는 없는데 그래프로 해결하면 편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웬만하면 수식으로 풀어주려고 하거든. 그래프 관계는 설명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식 이용해서 풀어주려고는 하는데 그래프가 편한 경우들이 많아. 그지 광노가? 특히 이제 속도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들은 그래프 활용하면 엄청나게 개편해요. 자, 단열 과정의 1까지 한번 보자. 단열 과정의 1, 열이 출입이 없어.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W가 0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1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델타 U 해주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델타 U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델타 자, 내부 에너지라는 값, 단원자 분자를 주로 기억해 두자 그랬지. 단원자 분자 1몰에 대해서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3 얼티 써준데 여기는 nRT라고 얘기해 줄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델타 nRT야. 온도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nRT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갖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2분의 3 곱하기 나중의 압력과 부피의 곱빼기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야. 이걸로 계산하거나 이걸로 계산하는 게 훨 편해. 안 그러면 1 마이너스 감마분의 nr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t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귀찮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은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라는 걸 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보존력. 보존력은 참 영양가 없게 학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요.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공사 시작하나 보다. 오늘 시끄럽겠네. 칠판을 저쪽을 싹 바꾼대. 나는 잘 써진대. 딴 선생님들이 안 써진다고. 뭘로 바꾼지 몰라 나는. 범랑 안 좋은데. 나는 범랑 싫어하는데. 이게 제일 좋은데. 그 분필도 뭐 비싼 거 써. 문교 분필이 최고거든. 문교. 선생님 이제 학원 30년 넘었는데 문교 분필 아닌 걸 써본 적이 없어. 항상 문교 분필. 자, 문교 분필을 안 쓰는 학원 있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비를 털어갖고 문필을 사다 놔. 제일 좋아 문교 분필이. 자, 그러면 칠판도 범용 다 써지거든. 자, 그러면 보존력이라는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 보존력의 정의는 세 가지가 있었어. 그치? 뭐가 보존력이야? 경로에 관계없이 한 일이 같을 때, 또 폐경로에 대한 일이 0일 때, 또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부터 보존력, 힘을 구할 수 있을 때 그때 보존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존력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자. 보존력은 참고로 물리1에서 시험 문제 안 내십니다. 이렇기 때. 자, 보존력이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보존력은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위치가 있어요. 자, 이 위치에서 아래쪽은 포텐셜 에너지를 UI라고 했을 때 UI, 이쪽 포텐셜 에너지는 UF라고 하는데 UF가 UI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보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쪽에 한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자, 이쪽까지 이동시켜 주고자 합니다. 그럼 포텐셜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 줘야 한대. 그죠?
하지만 이 힘이 한 일은 오로지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킨 데만 써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에서 나타나는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를 해요. 이 과정을 무시하고 처음 속력 0이고 나중 속력 0이니까 이 상관없어 라고 하는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쓴 일반 물리라는 책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물리에서는 예를 들어줄 때 속력을 일정하게 하고 그것도 거의 어떻게 0에 가깝게 유지해주면서 이동시키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첫 번째, 힘은 누가 주지? 누가 주지? 너? 외부에 어떤 애? 대웅이? 명현이? 힘의 주체를 몰라. 애매하다는 얘기지. 힘을 누가 줬다 항상 얘기 표현해 줘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0에 가까워. 그러면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몰라. 1m 올리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뭐라고요? 무한한 시간 동안 올리면 언젠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 어때? 불합리하다는 거지. 자, 아무튼 이때 일을 그냥 살펴보면 이렇다고 해. 외력이 한 일은, 자, 외력이 한 일을 WEXT라고 할게. 일을 해주면 아무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대.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 이게 포텐셜 에너지의 실제 정의이기도 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기준 위치에서 현재 위치까지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외력이 해준 일의 크기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 자, 근데 이 표현이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왜 힘을 줘야 될까? 외력을. 이런 포텐셜의 차이가 있는 공간 속에서는 자, 포텐셜이 큰 쪽에서 포텐셜이 작은 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지.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외력이 필요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중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력에 대해서 이런 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힘을 우리는 보전력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 말 그대로 보전력이라는 것은 누구와 관계 있지? 보존이라는 말이 누구와 관계 있을까? 아마도 틀림없이 에너지 보존이라는 말과 관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 관계된 힘이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이 힘은 항상 어때야 돼? 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 된대.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이런 표현을 써줄 수 있어. WEX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주지. 인테그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FEXT ds라고 써줄 수 있어. 일반적인 일의 정의란 말이야. 자, 이 값은 다시 이렇게 써줄 수 있네. 힘의 관계가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기 때문에 얘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마이너스 FC ds라고 써줄 수 있겠네.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wc다 라고 써줄 수 있겠지. 즉 외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이것은 자, 보존력이 한 일의 음액값이 돼버리는 거야. 보존력이 한 일의 음액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됐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보존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보존력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볼게. 보존력이라는 것은 자, 이동 경로에 관계없이 한 일이 같을 때, 자, 보존력이 일을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존력이 일을 해줬다라고 얘기해요. 동균이도 큰일 났어. 점점 공부하고 멀어져 가니. 저렇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옆에서 공부 좀 하라고 누군가
막 채근해주면 잘할 수 있는데. 그나마 동균이는 주변에 대웅이도 친하고 하니까 그런데 저 도훈이하고 우진이 저 쌍은 어떡할 거야? 응? 둘이 겁내 친한데 둘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동균이도 저쪽하고 친해? 대웅이하고 많이 친하잖아. 그지? 이런 애가 있다. 니네 선배 중에 11기 아이가 있는데 전달을 시킨 애가 있어. 전달을 시켰어. 아니, 전교생을 따돌림 시켰다고. 혼자서 은둔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장학사였거든. 장학사인데 학교 옆에 교훈연수원 있지? 거기 장학사였단 말이야. 근데 입학식 날 교무실로 가갖고 인사하는 건 다 좋은데 애들 입학식 준비하느라고 강당에 서 있는데 얘를 콜한 거야. 교무실로 오라고. 갔더니 선생님들 다 있는데 얘가 우리 아들입니다. 이번에 입학했습니다. 그 얘기를 애들이 다 아는 순간에 싸늘히 식어버리지. 또 교장실까지 끌고 가고 인사시켰단 말이야. 대단히 문제의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가뜩이나 성격이 뭐라고 해야 돼? 수학은 무지 잘해. 근데 성격이 약간 모질어 애가. 뭐라고 해야 돼? 인격 파탄? 애들이 좀 잘 싫어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인데 얘는 애들이 따돌리기 전에 지가 먼저 전달을 시켜버리고 있더라고. 전달을 시켰는데 3학년 내내 그래갖고 얘는 은둔자의 삶을 살았지. 3학년 내내 만화를 봤대. 3년 내내. 만화 보고 저 새끼 걱정 많이 했는데 서울대 가더라고. 근데 걔를 옆에서 끌어준 친구가 있어.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그래갖고 얘가 삐뚤어 나가면 얘가 챙겨줘. 옆에서. 다른 애들은 걔를 얘 딴 애들한테 되게 모질려고 하거든. 그리고 얘한테도 모질게 하는데 얘만 다 받아주는 거야. 친구 한 녀석이. 그 새끼들 이름 다 까먹었다. 그래갖고 막 챙겨주니까 얘도 은근히 공부를 이제 다시 좀 한 거지. 좀씩. 좀 챙겨줘, 친구. 응? 저 두 쌍은 어떻게 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친구도 서울대 갔어. 걔도 서울대, 걔는 뭐 서울대 안정권이니까. 학교에서 매일 뭐 5등 안에 드는 아이니까. 저쪽 아이가 문제지 얘는 문제 하나도 없었어. 자, 얘 지금 어디서 교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전달시키는 말고 걔 도와주네. 걔도 수학 어마무시하게 잘하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다는데 한번 보자. 서로 챙기면서 놀지 말고 공부 좀 해. 여기 B가 있어. A, B가 있어. 선생님 고3 때 이런 적이 있다. 갑자기 제비우스라는 게임이 나온 거야. 그 전에 갤러그가 있었거든. 근데 갤러그가 막 저물고 있는데 뭐 갤러그 애들 한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이런 애들이 생겼을 때야. 그때 제비우스라는 새로운 게임이 나왔어. 재밌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오락실에 몇 번 갔지. 근데 선생님하고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 그 녀석이 쫓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난 좀만 하고 말 건데 그랬더니 계속 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제 안 갔어. 재미없어서. 안 갔는데 걔는 재미 들려갖고 계속 간 거야. 집에 늦게 갔네. 그래갖고 학교 숙직실에다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네. 몇 시 갔는지 모르겠어 이 새끼. 그래갖고 담임한테 가갖고 또 뒤지게 맞았지. 너 왜 갔어? 그랬더니 요즘은 내 핑계 대. 가끔 이제 통화하는데 야 이 새끼야 그때 너 때문에 오락실 가가 나 없이도 너 갔다며. 그날 또 나 안 갔는데 너 가갖고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너 때문에 다녔어. 나쁜 새끼. 둘이 그렇게 놀지 말라고. 자, A에서 B로 갑니다.
A에서 B로 가는데 잠깐 노는 건 잠깐만 놀아. 잠깐이 몇 시간 되겠지만. 자, A에서 B로 이동시키는데 두 가지 경로로 이동시켰대. 1경로, 2경로야. 자, 그러면 1경로를 따라서 A에서 B까지 한 일은 2경로를 따라서 A에서 B까지 한 일과 같을 때 이 구도에서 나타나는 힘은 무슨 힘이다? 보존력이다 라는 얘기야. 자, 대표적인 게 중력이 한 일은 이동 경로에 관계없이 항상 수직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지.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보존력이야. 반면에 마찰력은 어때? 이동한 경로에 따라서 일이 다 달라지지. 맞아요? 그래서 마찰력은 대표적인 비보존력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의 두 번째. 폐 경로에 대한 일이 0일 때 보존력이 한 일이다. 폐 경로에 대한 일이 0일 때 비보존력이다 라고 얘기해 줘요. 보존력이다 라고 해줘요.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이쪽에 A 위치가 있고 이쪽에 B 위치가 있어요. A에서 B를 따라서 갔어요. 1경로를 따라서. 2경로를 따라서 왔어요. 자, 이때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B에서 A까지 2경로를 따라 한 일은 방향을 바꿔주면 A에서 B까지 2경로를 따라 한 일의 음의 값이 되겠지. 시작점 끝점이 달라지니까 음의 값이 돼버릴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조금 전 썼던 식을 되풀이 쓰면 A에서 B까지 1경로를 따라 한 일은 A에서 B까지 2경로를 따라 한 일과 같죠. 얘는 B에서 A까지 2경로를 따라 한 일에 뭐가 돼? 음의 값이 돼버리죠. 따라서 A에서 B까지 1경로를 따라 한 일 더하기 자, B에서 A까지 2경로를 따라 한 일은 0이 돼버리겠지. 즉 폐경로에 대한 일이 0일 때 이때 보존력이 1을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의 3. 자,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부터 구할 수 있대.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존력이라고 한대.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우리 2일 아주 작은 1이라고 해보자. 외력이 하는 아주 작은 일. 자, 이 값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지. 자, 이 값은 자, FEXT 도트 DS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 값은 마이너스 FC 도트 DS라고 써줄 수 있다고. 오케이? 자, 이 관계식에서 보존력을 포텐셜 에너지부터 구할 수 있다라고 해. 어려운 관계는 그냥 생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줄게. 보존력은 마이너스 DS분의 DU라고 써준다라고 해.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변이로 나타낸 값의 음의 값이 보존력이다. 오케이? 힘의 방향은 포텐셜 에너지 함수의 기울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기울기의 음의 방향. 대개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힘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음의 값이 붙어 있어. 그래야 전체적으로 힘이 양의 값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사실은 여기서 우리 뭐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이 정의도 한번 봤었지. 뽀대용이라고. 자, 그 다음 질문. 뭐라고? 도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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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문자로 풀어줄게요. 답지 보고 이해를 안 했어? 안 풀어서 모르겠다고? 안 배워서 모르겠다고? 왜 안 배웠지?
운동방정식 때 없었니? 도인이? 그 지나간 동영상 찾아보면 있는데 어딘가. 제목을 일부러 안 달아줬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풀어줄게. 영현이 네가 풀어준다고? 네, 뱃속에 소리를 좀. 학교에서 나오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야. 여기 라지 m이 녀석이 있고 이쪽에 스몰 m이 녀석이 있고요. 자, 마찰 계수를 뮤라고 할 때 가만히 놓으면 얘 미끄러져 내려오겠지, 그치? 그때 수평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얘가 어떤 힘 이상을 주게 되면 안 내려온단 말이야. 그때 최소한의 힘을 구해보지. 자, 얘는 힘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 이쪽으로 밀게 되면 원장님 아들 왔다. 자, 이쪽으로 F라는 힘이 나타나. 자, 그리고 뒷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똑같이 F라는 힘이 나타나겠지. 맞아? 밀어주는 힘이 있단 말이야. 얘를 운동시켜.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는 가속도 A로 움직이게 되거든. 자, 이때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또? 중력이 나타나지. mg라는 중력이 나타나고 위로는 마찰력이 나타나는데 이때 수직항력은 n에 해당하지. 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F가 수직항력이 돼버려. 그럼 얘는 힘이 얼마야? 뮤 F라는 힘이 돼버린다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녀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스몰 m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얘기해볼까? 스몰 m에 대해서는 자, 얘는 mg 마이너스 뮤 F가 얼마가 돼? 0이야. 따라서 F는 얼마가 되지? 뮤분의 mg가 돼버리겠지. 자, 그리고 수평 방향에 대해서 F란 녀석은 ma가 돼버렸어. 그러면 a란 녀석은 얼마가 돼버리니? 뮤분의 g라는 값이 되겠지. 그죠? 그럼 라지 m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라지 m은 F라는 힘 마이너스 스몰 f라는 값이 라지 m a가 되는 거지. 맞아요? a는 똑같잖아. 그럼 F라는 녀석은 뭐가 돼?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a가 돼서 얘는 뮤분의 m 플러스 라지 m g라는 값이 F가 되는 거지. 혹시 도윤이 운동 방정식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닐까? 시간 세울 수 있어? 운동 방정식 문제들이 수능형 문제들이 썩 쉽지가 않아요. 풀다가 욕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아마 숙제 전에 드렸을 때 문제들이 한 80%가 그런 문제들일 거야. 일부러 그런 문제만 뽑거든. 오답률 50% 넘는 문제. 너희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지. 계약해도 마찬가지야. 오답률 50% 이상의 문제. 심지어는 정답률이 0%인 문제들도 있어. 응시자가 다 틀렸다는 얘기지. 선생님 주셨던 것 중에 숙제 안 한 걸 푸는 게 나을까요? 자기 푸는 게 나을까요? 둘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영현아, 자의를 아직도 안 했다는 건 되게 치명적인 문제야. 내가 12월부터 풀라고 한 지가 3개월 됐잖아. 자의를 적어도 학교 시험 전에 3번은 풀어야 돼. 지금 2번째 푸는 사람들이 있지. 다 풀고. 응? 응? 자기를 푸는 사람이 검사 안 하니까 저러는구나. 다른 거 숙제들 하도 줘갖고 내가 좀 여유 있게 하라 그랬더니 안 하는구나. 선생님은 막 굉장히 공부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말하는 거 아셔서 아시겠지만 나는 숙제하기 싫으면 안 하거든. 그리고 내가 숙제하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도 숙제하는 걸 내가 막 강제로 지키진 않아.
그 다음에 누가 공부하라 하는 소리 되게 싫어해. 난 그 소리 들으면 공부 더 안 하거든. 그리고 공부하는 소리도 안 해. 근데 오로지 모든 게 나의 책임이야. 스스로의 책임이야. 내가 아니고 스스로의 책임이야. 자기가 안 하는 건 자기가 게으른 탓이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 갈수록. 나중에 직장 잡을 때까지. 근데 교수 해봐라. 연구 때문에 엄청나게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된다. 생각해보면 평생 공부하는 거네. 노인 되면 노인대학 다니잖아. 그래갖고 노인 학교 가갖고 막 춤추는 것도 배우고 막 이러던데. 자, 또. 네. 29기 물리 성적 그래프를 봤는데요. 한 3명이 막 억지같이 시작하는데 1학년 때? 3명이 다 1등급이에요. 아니. 그때 당시에 가람이, 그 다음에 한결이, 요즘 안 듣지 얘는. 그 다음에 경서. 셋인데 경서가 얘가 1등급인가? 1등 못하고 1등급? 가람이도 1등급인가 2등급인가 할걸? 한결이 얘는 푹 떨어졌댔는데 모르겠어. 지금 수업을 안 들어서. 지금 두 아이가 잘하지. 물리는. 근데 1등급으로 만족 나는 안 하는데. 나는 1등이어야 하는데. 2등 필요 없는데. 선생님이 인천시 수학과학 경시대 하면서 중학교 애들 최우수 안 나온 게 딱 한 번 있다. 없어질 때까지. 최우수 안 나온 기수가 몇 기 새끼들이니 7기 아니다. 7기 나왔지. 6기 나왔고 5기 때 애들이 안 나왔구나. 5기 때 애들이 좀 약해가지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줬던 것 같아. 애들이 문제 푸는데 자기 답에 대해서 확신들이 없어. 그래갖고 그때 채점은 하는데 정답지를 안 줬어. 자신감 뿜뿜 키워주려고. 니들이 답이야. 그랬더니 나중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답을 적어놓고 지들이 답이래. 어떻게 할까 말까 뭐 할까 말까 하다가 애들 기가 하도 죽을까봐 너무 못하니까 기 살려준다고 했더니 그때만 최우수 안 나왔구나. 그 기수에 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뽑았지. 90몇 명 뽑았었어. 92명인가 뽑았는데 그때 비교 내신제가 없어지면서, 비교 내신제라는 게 뭐냐면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 학교 아이들보다 중학교 때 훨씬 잘했으니까 지금 성적이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된다라고 해갖고 고등학교 성적에다가 비교 내신제를 추가했어. 그래서 과학고 꼴찌가 일반 학교 2등급보다 낫다. 1등까지 뭐 해도. 그래갖고 그 내신을 비교해갖고 다시 변환해갖고 상정해줬는데 너네 5기 때부터 그게 없어졌어. 비교 내신제가. 그래갖고 애들이 40몇 명이가 자퇴했지. 그리고 정원 90몇 명에서 절반 가까이가 자퇴했어. 걔들 자퇴해갖고 다 매가 갔지. 선생님 가르쳐갖고 들여보낸 애들 중에서도 몇 명 빼놓고 다 자퇴했더라고. 개시애들. 그래갖고 구름다리 옆에 가보면 5기 때 명단이 확 줄어. 자퇴가 많아갖고. 오히려 막 2배 가까이 돼야 되는데 자퇴생 때문에 쭉 줄어버려. 왜? 벌써 자퇴하고 싶어? 그러니까 왜 과학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불합리한 걸 시키는지 모르겠어. 올바른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자세부터 가르치고 막 여러 가지 활동 위주로 해줘야 되는데
막 내신의 노예를 만들어 버렸잖아. 영재학교 보낸 거예요. 어? 영재학교도 지금 내신 노예야. 인과영의 작년에 졸업한 녀석이 선생님 가르친 녀석인데 1등으로 졸업했거든. 그 녀석도 뭐 내내 인과영 다니면서 야 그냥 창의적 활동해 이랬더니 맨날 와갖고 필요 없습니다 수업해 주세요 그래갖고 맨날 걔 문풀 수업해 줬어. 2주에 한 번 나와갖고. 인과영은 연태까지 애들 기수 중에 올해 3학년 졸업한 애들 말고 그 전까지는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애 2명 배출했는데 2기수. 하나가 삼산인가 진산하는데. 그렇게 잘한 줄 몰랐는데 진짜 걔는 영재학교 입학하고 12월 달에 왔는데 물리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어. 그 반 애들이 물리 하나도 몰라갖고 하이탑부터 시작했어. 옛날 하이탑 수업 다 끝나고 대학 물리까지 다 끝내갖고 들여보냈거든. 근데 갔더니 1등 하더라고. 손도 계실 때. 어? 손도 계실 때. 송. 손도 계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걔네들은 삼산동 와서 수업해줬어. 삼산동에 학원 빌려가지고. 애들이 10명이 됐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송도 때는 인과영 2기 때, 2기 3기 때. 2기 때는 1등이 안 나왔지. 2기 때는 2등 나왔다. 2등. 근데 의대 간다 그래갖고 그냥 고대의대 간 것 같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너네 선배들 한참 가르치다가 서울 갔다 와갖고 한참 영재학교만 가르쳤구나. 가끔 가다 너네 학교. 자, 질문. 또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다. 어? 등. 그게 지금 물리원에 없어. 해줘? 해줘? 어렵진 않아. 지금 물리원에는 없어. 물리 2에 있어. 자, 몰비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몰비열은 대문자 C로 많이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 이거는 열 용량하고 헷갈릴까봐 소문자 C로 나중에 또 바꿔주기도 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대문자 C 써줘. 자, 이 몰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몰의 온도를 1K만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몰비열이라고 해. 그래서 몰비열은 이렇게 씁니다. n분의 1 곱하기 dt분의 dq다라고 써주고 있어요. 단위는 줄 퍼, 얘는 줄을 많이 써. 칼로리보다 줄 퍼 몰 K라고 하는 단위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몰비열은 압력이 일정하냐 부피가 일정하냐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이 나옵니다. 나머지 또 다른 과정은 정의조차도 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등적 몰비열이라는 걸 얘기해 볼게요. 자, 등적 몰비열이라는 것은 CV 또는 대문자 CV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CV라고 하는 값은 n분의 1 곱하기 dt분의 dq인데 V가 일정할 때. 오케이? V가 일정할 때라고 해. 이때 연력각 제일법칙에 의해서 dq라는 녀석은 du 플러스 자, 뭐가 돼? dw가 되는데 부피가 일정하면 1이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기로 했어. n분의 1 곱하기 dt분의 du라고 쓰기로 했지. 내부 에너지를 시간이 되네. 온도에 대해서, 절대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고 n으로 나눠준 값이 몰비열이다. 등적 몰비열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등압 몰비열을 보면 자, 얘는 CP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주고 있어. 그래서 CP라고 하는 것은 n분의 1 곱하기 dt분의 dq고 P가 일정할 때 값이야.
자, 이때 연력학 제일법칙을 이용하면 dq라는 녀석은 du 플러스 등압 과정이니까 1이 얼마? p 곱하기 dv라고 써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줍니다. n분의 1 곱하기 dt분의 du 더하기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게 되면 pdv라고 하는 녀석 압력 일정하니까 n을 dt라고 써줄 수 있거든요. 그럼 dt n 지워져 버리면 뭐가 돼? 얼이라는 값이 돼 버려요. 따라서 등압 몰 비율과 등적 몰 비율의 차이가 기체 상수 얼만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이와 연관된 값이 또 비열 b라는 게 있어. 비열 b는 cv분의 cp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cv분의 cv 플러스 얼이라고 해서 얘는 1 플러스 cv분의 얼이라는 값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 자, 이때 내부 에너지를 비교해 주면 단원자 분자는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n월 t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등압 몰비열, 등적 몰비열, 등압 몰비열 다 계산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또 이거는 단원자 분자야. 자, 이원자 분자는 자유도가 증가하지 2분의 5 n월 t야. 얘는 이원자 분자. 자, 3원자 분자는 내부 에너지가 얼마가 되지? 2분의 6 n월 t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식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해요. 얘는 그냥 nt만 빼주면 돼. 그래서 제 등적몰비열 2분의 3얼, 등압몰비열은 얼 더해주면 2분의 5얼. 자,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5얼, 이원자 분자의 등적몰비열, 등압몰비열은 2분의 7얼. 얘는 3얼, 그리고 등압몰비열은 4얼.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 몰비열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b가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기체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몰비열 값들은 증가하고 비열비는 감소하는 특성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물리 2 이야기인데 대학물리에서 배울 거예요.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입니다. 자, 또 마지막 질문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에이, 집에서 좀 찾아오라니까. 영현아, 와서 찾고 있으면 어떡해. 찾아온 거야? 호준역이라고 아, 자유반자. 알겠어요. 잘했어요. 자, 질문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그럼. 할 말 있어? 어? 빨리 가라고? 어서 가시오. 꼭 그런 거 아니라